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웃는다. 다리 너무 아픈데 종아리 좀 주물러 주라 그랬더니 어느 쪽? 이라서 허공을 주무르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해? 갈아타가지고. 제일 걱정이었던 게 내가 아기를 안고 걸을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 광주 송정에 와서 제가 사랑하는 후배라고 해도 될까요? 찬종이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제가 축하도 할 겸 집들이도 할 겸 대화 나눠보러 여기 광주에 왔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집 앞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너무 이쁘다. 아유. 안녕. 안녕하세요.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는다. 아,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실물이 더 오셨네요. 미인이시다. 애기 이름이 뭐예요? 애기 이름 민영이에요. 애칭이 있던데? 네, 애칭은 프랑스어로 작고 예쁜 민용. 너무 이쁘다. 지금 광주에서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저희 12월에 내려와가지고 12월? 7개월 됐죠. 어떻게 살만하신가요? 고향이라서. 원래 고향이 광주였어요. 원래 고향이 광주였구나. 네, 이제. 그럼 여기 완전 나와버리네? 네, 맞아요. 예전에 안경 쓰고 이렇게 왔을 때는 꽉 막힌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미지가 뭔가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자연인 느낌인데? 야생. 야생에서 간지난데 이것도. 평소에는 벗고 있어? 의족이 신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스스로한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실내에서는 휠체어가 훨씬 편해요. 그렇구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경을 좀 시켜주시네. 네네, 집 구경 시켜드릴게요. 아니, 근데 너 평소에는 집에서 어떻게 다녀? 휠체어로 다녀? 네. 깽깽이는 안 해? 이게 다리 2개 있는데 깽깽이 하는 거랑 다리 하나밖에 없는 걸로 깽깽이 하는 거랑 이 위험의 수준이 차이가 달라가지고. 네. 미안해. 밖에서 타는 자전거인데 뒤에 물려가지고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인도어 트레이너예요. 그렇구나. 근데 요즘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 사진은 누구야? 이거 전데 저 너야? 작년에 너라고? 네네. 다른데? 이때는 수염도 없었고. 수염 없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멋있다. 와. 아이고, 너무 좋다. 두 분에서 세 분이구나. 네. 세 명에서 이제 오붓 타시겠어요. 네. 민용아, 빠빠이. 민용아, 다음 빠빠이. 또 봐요. 아이, 귀여워. 1시간 자자. 연 김에 보여드릴게요. 저희 민영이 밤잠은 여기서 재우고 낮잠은 여기서 같이 자거나. 여기서. 이동 가능한 네. 침대인가 보다. 네, 이거 되게 바퀴가 많이 있네. 써요. 되게 좋다, 이거. 필요하시지 않을까? 저도 갖고 싶다. 그렇죠. 이제 기저귀 가니까 나가시. 오케이. 제 책이랑 형 책도 있어요. 내 책도 있네? 이거 내 책 왜 두 개야? 하나는 제가 샀던 건데 하나는 형 채널 출연했을 때 형이 사인해 주신 거. 그렇구나. 이게 사인해 주신 거고 이거는 제가 샀던 거. 고마워. 이거 제 책이고요. 내 다리는 사실 이거 보려고 했어. 미라클 박이 강력 추천. 맞아요. 영환이 있잖아. 네네. 영환이가 너를 완전 레전드로 생각하고. 제가 퇴원하는 날 영환님을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걸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구나. 네, 같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은 걸? 같은 걸 가지고 같은 걸 잃어가지고. 맵다. 이거 네 다리구나. 너의 잃어버린 다리. 네. 그때 블로그 20주년 기념 20인으로 선정해 주셔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봤어? 맞습니다. 그럼 블로그에서 20명 안에 등급하면 유튜브로는 거의 1000만 명 수준인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멋있다.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와이프가 게임이야? 임신했을 때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이거 선물로 사줬어요. 이거. 그렇구나. 레이싱 게임 하는 거. 이쪽은 제 자전거들인데 이거는 와이프 거고. 영지 씨도 자전거를 좀 타셔? 네, 원래 자전거 탔었어요. 처음에 타서 만난 건 아니고 제가 만나다가 자전거 타볼래 해가지고 가르쳐줬고. 지금은 아침 먹으러 간다 생각하고 페달 밟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점심 먹으러 간다 생각하고 나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 이거 가격 좀 알려줄 수 있어? 하나씩. 세대해서 5천만 원. 세대에서 5천만 원이라고? 네. 그랜저 이상인 5천만 원이면
저건 뭐야? 저건? 이거는 제 달리기 발. 아, 이게 그 유명한.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 달리면 이질감 없어? 네 오른쪽 다리랑? 아주 있죠. 아주 있죠. 달릴 때 우리가 무릎을 쓰잖아요. 무릎이 없는데 이걸 쓰는 거니까 그냥 이쪽은 그냥 내던지는 느낌이고 그렇구나. 이쪽만 달리는 느낌이에요. 잘 있었니? 얘 오랜만에 봐서. 이거를 의료인 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너무 깔끔하게 잘 됐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약간 되게 그 웃으면서 말하니까 공포 영화 같았어. 밖에서 의족으로 걸을 때는 의족도 신발을 신으니까 양쪽 신발을 다 쓰는데 이거는 러닝화라서 달릴 때 안 쓰니까 그렇구나. 러닝화 왼쪽이 항상 남고 이거는 지금 다리가 한쪽이 없는 상태로 타잖아요. 이렇게 꽂고 이거를 자전거에다 고정시켜 놓고 판 봤어. 너 거 영상에서. 네. 아이 귀여워라. 여기 의족 있어요. 의족을 여기다 숨겨놨네? 마치 내가 화장실 휠체어 방에다 숨겨놓는 느낌이네. 이게 충전하고 있는 거구나? 네, 이거는 보행용 의족인데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전자식이어가지고 마치 핸드폰 충전하듯이 이렇게 딱 있네.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야 돼요. 아니 진짜 너 약간 안 본 사이에 진짜 프로페셔널해졌다. 화장실 이건 뭐야? 화장실에서 한 발로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의자를 놓고 써요. 그렇구나. 한 발로 들어가고 여기 변기 옆에 손잡이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그러니까 너만의 배리어 프리 공간을 만들어놨네. 네네. 형도 여기 들어오실 때 조금 불편했지만 각자의 맞아. 상황의 배리어가 있잖아요. 맞아. 저는 너한테는 오히려 턱이 별로 배리어가 아닌 거지. 네네. 저는 여기는 한 발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깽깽이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이 의자는 휠체어는 낮잖아요. 휠체어에서 설거지 같은 거 이거 할 한번 때 보여줄 수 있어요? 조금 낮으니까 갈아타가지고 여기서 분유도 타고 멋있다. 설거지도 하고 이 정도 높이가 있어야 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멋있다. 난 손가락만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손가락만 돌아오면 진짜 날아다닐 것 같은데. 너 되게 가정적인 아빠가 됐구나. 그래야죠. 회사도 안 다니는데. 생각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실제로 해보면 불편한 건 맞는데 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리 없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병원 로비에서 애들 뛰어다니는 거 정신없이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저렇게 유연하고 완벽한 이거를 가지고 있구나. 쟤는 뛸 수도 있고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걷다가 뛸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도 못하는데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시도를 했을 때 나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바퀴의자를 타고 다녔거든요. 홀몸일 때는 이게 더 편한 거죠. 그냥 이렇게 밀고 다니고 도는 것도 아주 자유롭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고 아기를 안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예 휠체어로 갈아탔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눈이 좋으신지. 짠. 오늘 오. 눈이 정확하세요. 똑같은 옷이 있어. 지금 아이 자고 있는 거 항상 저렇게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신생아는 자다가 토하고 그러면은 또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진짜? 아니, 어때요? 지금 이제 결혼했을 때랑 이제 육아 시작했을 때랑 좀 차이가 있어요? 육아를 하니까 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우유를 타면 오빠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오빠가 아기를 안고 앉으면 제가 턱받이 해주고 그 전에는 새콤달콤 토마토 파스타 같은 관계였다면 지금은 진한 국밥 같은. 아빠로서 찬종이는? 완전 100점. 그냥 오빠가 사실 기저귀 가는 것도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저귀를 어떻게 가냐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한 다리를 기저귀 가리대 이렇게 왼 다리를 얹고 한 다리로 서서 기저귀를 갈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사랑스럽고 멋있어요.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 청소. 한 발로 화장실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화장실 청소. 그걸 원하진 않아 아무도. 아유, 제가 가끔 시켜요. 근데 임신했을 때는 제가 했어요. 락스 냄새 같은 거 맡으면 안 되니까. 그치. 제가 이 무릎을 꿇고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청소를 했거든요. 아니 그나저나 실제로 이제 저는 영진님 처음 봤잖아요. 실제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 아니 처음에 와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애틋한 거예요. 찬종이 처음에 이제 다쳤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퇴근하고 있었는데 안산 119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은 인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산 119에서 나한테 무슨 용건이 있지? 이러면서 받았는데 지금 찬종님이 트럭에 깔려서 많이 다쳤으니까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와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친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어봤어요. 얼마나 다쳤는지. 뭐 안아골절이 의심되고 쇄골을 아파하고 몸 온 여기저기 타박상이 있고 다리에는 개방성 골절이 있습니다 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머리에 착 그려지면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남북으로 난 자전거 길이랑 동서로 난 자전거 길이 딱 이어지지 않고 조금 도로로 가야 돼요. 거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갑자기 1차선에 있던 트럭이 3차선 넘어서 인도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저를 친 거를 모르고 밀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깔린 거죠.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숨도 안 쉬어지는 상태에서 눈 감으면은 영지 웃는 얼굴이 보이고 눈을 뜨면은 딱 바퀴랑 도로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구나. 너무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뭐 결혼 이런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무조건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구나가 생각이 나면서 사람만 있어주면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사람만 있어달라 이러면서 계속 울면서 갔어요. 얼굴이 떠오르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 결혼해야 되는데 죽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죽을 거였으면 혼인신고를 안 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지 씨는 처음에 찬종이의 모습을 병원에서 마주했을 때 어땠어요? 완전 저승에서 구르다 온 딱 얼굴. 저승에서? 표현이 좀 맛깔난다. 눈 파랗고 입 이만큼 부어있고 다 쥐어 터져 있었고 약간 광주식이다. 생각보다 많이 다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는 길에 계속 사람만 있어줘라. 사람만 있어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이러면서 와가지고 딱 봤는데 그래도 죽기 직전이었어요. 죽기 직전이어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오빠가. 너무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어요. 봉투에 현장에서 다친 옷까지 신발, 휴대폰, 안경, 깨진 휴대폰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받았는데 피에 저런지 땀에 저런지 엄청 축축한 그 물건을 품고 오면서 입이 안 떨어져요. 너무 그 들어오는 모습이 귀엽고 살아서 다시 만난 거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컸어요. 턱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 쏟으면서 들어왔는데 내가 사고 당시에 느꼈던 것들을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트럭 밑에서 네 생각이 많이 났다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상황이 있고 보니까 꼭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내가 다리가 없어도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자기 다리 아니라고 말하긴 한데 저는 다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었어. 맨날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은 저는 다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러는데 나는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리가 없어도 되니까 그냥 사람만 있어주라 이런 느낌으로. 사실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자신이 있어가지고. 잘 만났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절단을 하고 재활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찬종이가 자신의 어떤 삶을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자전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난 자전거 대통령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그날이 되게 행복한 날이었으면 했거든요. 힘든 길을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날이니까, 다시 걷는 날이니까. 영지 씨는요? 찬종이가 두 발로 다시 탁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의족을 딱 신고 딱 일어나서 봉을 탁 쳤는데 너무나 멋있는 거야. 약간 슈퍼맨이 훅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오빠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의족 신기 직전까지도 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막 우는 소리 안 하고 뭐 힘들다는 소리 안 했고, 가는 길도 너무나 기대되고 즐거운 순간이어서 앞으로가 너무 기대됐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튼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하기로 했지만 이제 양가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다쳤을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댓글에 그런 말이 종종 보이거든요. 뭐 장인 장모님은 뭐 속이 문드러지네 어쩌네 막 이런 댓글이 있는데. 우리한테도 그래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힙히 보지 마세요.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저보다 오빠를 엄청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 9시에 아주대 병원으로 올라오실 만큼 사위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십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이렇게 뭐 밥 먹다가 울면은 5분만 볼까 이러다가 출연하고 싶었어. 그치? 안고 있어도 괜찮아. 아이고 너도 카메라 나오고 싶었어? 이제 결혼식 때 신랑 입장 순간에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계획이 다 있는 사람이. 신랑 입장. 신랑 입장곡을 I Will Survive로 해가지고 나는 살아남을 거야. 너는 내가 무너질 줄 알았겠지만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영지 씨 어땠어요 그때? 아, 천상 유튜버다. 결혼식에서 자기 분량 빵빵 뽑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미안했던 게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여야 되는데 제가 막 시선 다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오빠가 우리가 앞으로도 쭉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 국가대표 됐잖아요. 좀 약간 자랑스러운 맛이 좀 납니까 이제? 저 어디 가든 자랑해요. 어떻게? 그냥 우리 남편은 국가대표다? 뭐 막 미용실 가서도 뭐 이야기하다 보면 아 남편 국가대표 지금 택시 타도 말하고 뭐 이렇게. 아 의외로 약간 팔불출 그런 거다. 아니 얘가 팔불출인 줄 알았는데 아 뭔가 장애인 사이클은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바로 국가대표가 된 거야? 다치기 전에 자전거도 동호인이지만 꽤 딥하게 탔고 조금 거만한 생각이지만 장애인 사이클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자리에 원래 계시던 분도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어쨌든 나이를 속일 수는 없고 기량이 예전 기량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나타나니까 그분도 다시 기량이 오르시는 거예요. 아, 내가 분명히 저 지난 대회보다 빠른데 이 형이 더 빨라져 있고 내가 그 다음에 더 올려왔는데 더 올라 있고. 아,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 네네, 됐네. 이래가지고 지금 제 카테고리가 피 터지고 있죠. 아니 이번에 이제 국제대회도 몇 번 나갔잖아. 네네. 어땠어? 이번에는 14등. 오! 14등. 한 20명 초반 정도 나왔는데 14등 했어요. 그럼 14등 한 거면 우리나라 비장애인 분 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나 당연히 난 건가? 내가 어떻게 좀 뛰어보려고. 아니 영지 씨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찬종이의 장점을 말한다 하면은 좀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오빠는 불가능이 없어요. 뭔가 자기가 얼마든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이제 앞으로는 뭐 해외를 나가서 어떻게 뭘 해야겠다 이렇게 뭔가 한계 없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 남편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계단이 있어요. 처음에 병원에서 막 집에 왔을 때 오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첫 번째 계단, 뭐 집에서 잘 살고 있을 때 오빠랑 다시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고 뭐 등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계단. 세 번째 계단, 아기를 잘 같이 키우는데 불편함이 많진 않을까? 이런 세 번째 계단이 있었는데 그 세 계단을 다 잘 깨줬어요. 거의 만렙. 제가 일부러 등산도 같이 거기요 산에 갑자기 산에까지요 갑자기. 네. 반대로 찬종이는? 예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결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거, 믿는 거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더 빠르게 그런 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행복하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저를 푸시해준 그런 거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먼저 절단 개그를 한 게 제가 아니에요. 저 절단하고 진짜 며칠 안 돼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홍학 사진을 보내가지고 오빠 친구라고. 그때 진짜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별 생각 없어. 제 마비 개그를 저도 한 1년은 걸린 것 같거든요. 남한테 하면 남이 너무 슬퍼할까봐 못했고 10일 만에 하죠. 네네. 제가 얼마 전에도 운동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다리 너무 아픈데 종아리 좀 주물러 주라 그랬더니 어느 쪽? 이라서 그리고 허공을 주무르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해? 어떻게 보면 그런 유쾌함이 되게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집에서 그런 장난 되게 많이 치거든요. 얼마 전에 같이 스트레칭을 했어요. 한강에서. 이제 뛰기 전에 지는 막 다리를 풀고 있었고 저는 팔을 막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아니 오빠 왜 달리기 하는데 팔을 돌려? 그래서 제가 지은아 나 다리가 마비잖아. 나는 팔을 좀 돌려주고 반대로 러닝하는데 팔을 왜 돌리는 거야? 나는 여보 여보 나 마비잖아. 맞다. 근데 약간 그렇게 할 때 뭔가 그 유쾌함 때문에 그 순간이 되게 엄청 즐거운 상황이네요. 맞아.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헬스장에 가서 인바디를 하려고 했는데 발이 2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스로도 웃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인바디 하려면 발 2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근데 오토복 같이 앰베서더 하시는 분 중에 손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댓글을 단 거예요. 손도 2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 뭐라고 달았냐면 팔다리 몰아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시죠. 인간 오징어 게임이야. 오빠가 재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쯤에 자전거를 사서 병실 옆에 두고 재활의 의지를 불태우고 싶다고 했을 때 있었잖아. 나는 속으로 미쳤나? 약간 이런 드디어 미쳤구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속으로. 근데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건 누구보다 더 진심이었을 텐데 그걸 아내가 못 알아봐줘서 너무 내 자신 창피했어. 우리가 연애했던 시간도 있고 부부가 돼서 결혼했던 시간도 있고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어렵고 힘든 점도 있지만 그런 점을 같이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아빠 엄마가 되고 좋은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오빠를 100%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아내가 되어줄게. 사랑해.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직접적으로 손이 필요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주 초기에 되게 집중돼 있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런 도움보다는 정서적인 도움이나 또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일 걱정이었던 게 내가 아기를 안고 걸을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아기는 유리보다 약하고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스러웠던 거였는데 지금은 안고 다니거든요. 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는 거거든요. 아기 낳는 거 너무너무 추천이에요, 추천. I'm standing with this white flag.